금추출을 처음 접하면 많은 분들이 공정보다 먼저 유머에서 막히게 됩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아직 전처리 단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미 추출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작업을 얼마나 해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금추출 공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각각 어떤 의미 범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등장했을 때 금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정을 전부 외우지 않아도,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아도 단어 하나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설명할 단어는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랑 금이 화학 반응에 들어가기 전에 이후 금추출 공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료의 상태를 정리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단계에서 금은 아직 반응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게 될지는 이미 이때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금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조건 정리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처리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유기물 제거입니다. 유기물 제거라는 말은 공정의 이름이 아니라 전처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플라스틱, 수지, 레진, 접착제와 같이 금속 성분이 아닌 물질들입니다. 유기물 제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금속 성분이 외부 반응과 접촉할 수 있도록 주변의 비금속 요소를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박리입니다. 박리는 표면에 형성된 도금층이나 피막을 기반이 되는 금속이나 구조물로부터 분리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알려주는 핵심은 분리위지 용해가 아닙니다. 박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금은 녹거나 이온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여전히 고체 금속 상태로 존재하면서 단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용출입니다. 용출이라는 표현은 금추출 공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정의는 고체 상태의 금속 성분이 화학 반응을 통해 용액 속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용출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금은 더 이상 고체 금속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금은 용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분산되어 존재합니다. 즉, 용출이라는 말은 금이 금속 결정 구조를 벗어나 용액 속 화학종으로 전환되었다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용출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용해입니다. 용해는 고체 물질이 용매 속으로 들어가 균일한 상태를 이루는 현상을 뜻하는 일반적인 화학 용어입니다. 용출은 이용의 개념을 금속 회수 공정의 맥락에서 구체화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출이라는 단어와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할 표현이 금이온입니다. 금이온은 금 원자가 전자 일부를 잃고 양전하를 띠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금이 금속 결정 구조를 벗어나 용액 속에서 개별적인 화학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용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에 대응하는 상태 표현이 바로 이 금이온입니다. 즉, 금이 용출되었다라는 말은 금이 금 이온 형태로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단어들은 금이 용액 속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살펴볼 단어는 여과입니다. 여과라는 단어의 기본 정의는 액체와 고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표현은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물질의 상태 차이를 이용해 구성 요소를 나누는 방법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여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의 핵심 상태는 이렇습니다. 용액 속에는 액체로 존재하는 성분과 용해되지 않은 고체 성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과는 이 중에서 고체로 남아있는 성분을 분리해내는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역과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침전입니다. 침전의 정의는 용액 속에 녹아있던 성분이 조건 변화에 의해 고체 형태로 전환되어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화학적 상태 변화에 따른 분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침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용액 속에 있던 어떤 성분이 더 이상 용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고체 입자로 바뀌어 용액과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역과와 침전 이후에 자주 이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세척입니다. 세척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고체 표면에 남아있는 용액 성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물질의 상태를 바꾸기보다는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성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세척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의 상태는 이미 어떤 형태의 분리가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즉, 고체와 액체가 구분된 상태에서 고체 쪽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용액 성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제 살펴볼 단어는 환원입니다. 환원이라는 표현은 금 추출 공정에서 금의 상태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는 지점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환원의 기본 정의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금속 성분이 전자 이동을 통해 중성의 금속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즉, 환원이라는 말은 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시점부터 금은 더 이상 용액 속 화학종이 아니라 분리 가능한 금속 성분으로 다뤄집니다. 환원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환원제입니다. 환원제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자신이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물질을 환원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의 핵심은 환원제가 금의 상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요소라는 점입니다. 환원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시점에 금은 이미 이온 상태에 있으며 곧 금속 상태로 전환될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원이라는 단어가 지나간 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금분말입니다. 금분말이라는 말은 환원 반응을 통해 생성된 금이 미세한 고체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금분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금은 이미 금속 상태로 전환되어 있으며 아직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금분말은 환원의 결과로 형성된 중간 형태의 금속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건조입니다. 건조는 고체 표면이나 내부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건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금은 이미 금속 상태에 들어와 있으며 대개 금 분말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건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금의 성질 변화가 아니라 이후 공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환경 조건의 정리입니다. 건조 이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육룡입니다. 육룡의 정의는 고체 상태의 금속이 열에 의해 액체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육룡 단계에서 금속은 흐를 수 있고 불순물과 분리될 수 있으며 형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육룡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도가니입니다. 정의적으로 도가니는 고온에서도 형태와 성질을 유지하는 내열 용기를 의미합니다. 도가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금이 육룡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고온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룡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슬래그입니다. 정의적으로 슬래그는 금속을 녹이는 과정에서 금속 성분이 아닌 물질들이 육룡된 금속과 분리되어 형성되는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다른 층으로 나뉘고 있다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인곳입니다. 인곳이라는 표현은 금속이 특정한 형태로 굳어있는 결과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정의적으로 인곳은 용융된 금속을 틀이나 주형에 부어 응고시켜 얻은 고체 금속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인곳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금은 이미 금속 상태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형태와 질량이 확정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곳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주조입니다. 주조는 액체 상태의 금속을 틀에 붓고 냉각을 통해 고체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금 추출 공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산 반응이라는 표현은 질산이 특정 금속 성분과 반응해 그 금속을 용액 속 상태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어가 사용될 때의 핵심은 금이 아니라 구리, 니켈, 은과 같은 다른 금속 성분의 정리입니다. 즉, 질산 반응은 금의 상태를 바꾸는 말이 아니라 금이 더 명확하게 남도록 주변 금속 환경을 정리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왕수 반응은 금 추출 용어 중에서도 의미가 매우 명확한 편에 속합니다. 왕수는 염산과 질산을 혼합한 용액을 말하며 왕수 반응이라는 표현은 금속 상태의 금이 용액 속에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반응을 가리킵니다. 왕수 반응은 금 추출에서 흔히 말하는 용출 상태의 대표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즉, 왕수 반응이라는 표현은 금이 더 이상 물리적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용액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은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은을 공정에서 분리해내는 정제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금 추출 공정에서 은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용액의 구성과 이후 단계의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공정의 초점은 금의 상태 변화라기보다 용액 속 또는 공정계에 존재하는 은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지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단어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답합니다. 지금 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단어들은 공정을 대신 설명해주는 언어이며 상태를 대신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제는 공정을 전부 따라가지 않아도 단어 하나만 들어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보를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기준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이 도시광산과 금 추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